네, 안녕하십니까. 주간동아 투벤저스 김우정 기자.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예, 저희가 주간동아 투벤저스에서 김재경 소장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 재개발, 재건축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토다보고 있는데요. 오늘 2022년 새해 첫 콘텐츠입니다. 이제까지 사랑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새해 벽두부터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아오르게 만든 키워드가 있습니다. 신통기획이라고 있습니다. 신통기획, 뭔가 이렇게 되게 이름이 신통하다. 무슨 뜻일까요? 네, 우선 신통기획 자체는 신속통합기획의 줄임말입니다. 그런데 원래 처음부터 신통기획은 아니었었어요. 아마 기자님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 공공기획이라는 말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네. 이게 원래 공공기획이라는 이름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이 공공기획이 오히려 조금 더 명확하다라고는 할 수는 있어요. 신통기획이라고만 하면 뭐지? 신통하다? 뭘까? 신속통합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 공공기획 말 자체는 어떤 의미였었냐? 원래 그동안 민간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민간 조합에서 인허가도 준비하고 추진하고 했었는데 이거를 공공에서 같이 참여하면서 빠른 인허가를 도와주도록 하겠다. 이게 원래 공공기획의 출발점이었어요. 그런데 공공자 들어간 게 정말 많잖아요. 우리가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도 56부동산대책 공공재개발, 24부동산대책 공공재개발 등등등 너무 많고 약간 조금 이런 말은 뭐하지만 공공이라는 이미지가 솔직히 좀 어떤가요? 제가 재건축 재개발 현장 만나서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공공재개발 말씀하셨는데 왠지 속도가 굉장히 더디고 규제가 많을 것 같다는 그런 선입견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뭐 여기다가 공공이 붙으면 조금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런 또 라는 그런 인식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사실 이번 신통기획 같은 경우는 뭐 민간 재개발이거든요. 그냥 이제 공공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공공기획이라고만 하면 사람들이 아 이거 공공재개발? 뭐 또 임대주택 더 내놔라? 뭐 이런 건가? 라고 하면서 오해를 하다 보니까 이름을 바꿨어요. 공공자를 빼면서 출발한 게 신속통합기획의 줄임말로 신통기획 하는데 뭐 사실 신통기획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 신통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의미는 그대로 전달된다 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신속하고 통합적으로 갖다가 인허가를 빠르게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속통합기획의 핵심은 역시 신속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존 방식보다 신속하게 이렇게 신속이라는 이름을 내건 겁니까? 기존에는 일단은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는 출발을 못했죠. 왜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명 도정법이 재개발, 재건축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재건축과 다르게 재개발 같은 경우는 출발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진행하려고 하면 시도지사가 정비구역 지정을 해줘야지만 출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 포문을 열어주겠다라는 게 가장 유의가 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재개발, 재건축 둘 다 해당하는 건데 재개발과 재건축 다 우리 인허가를 받으려고 했었을 때 특히 사업시행 인가를 받을 때는 관청의 인허가가 정말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많이 들어본 인허가 요건들 있잖아요.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 뭐 이게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우리가 뭐 세밀하게 받아보려고 하면 20가지가 넘어가는 인허가들 다 받아야 돼요. 그러면 각자 심의를 열고 통과되면 다음 심의 준비하고 이렇게 움직이던 거를 통합해서 하겠다. 아, 통합해서. 그리고 이전에는 예를 들어 건축 심의를 한번 들어갔는데 이제 시에서 생각하는 방향성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반려받고 그럼 다시 또 준비하고 이런 과정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이거를 통합적으로 심의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도 있지만 애초에 처음 출발할 때부터 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우리 인허가를 좀 도와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시간적으로 따지다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뭐 차질이 없다라고 하면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 사업 시행 인가까지 뭐 한 2, 3년 정도가 걸리던 거를 획기적으로 단축해서 한 1년 정도 만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핵심 사항입니다. 그럼 말이 좋아서 2, 3년이지 사업 시행 인가까지 뭐 5년 걸리는 조합들도 존재했었거든요. 그런 것만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일단 관에서 전향적으로 정비 사업을 접근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워낙 긍정적인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좋으면 좋았지 나쁠 일은 없다라고 정리할 수 있죠. 네. 말하자면 이제 관에서 주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최대한 인허가를 만약에 추격해서 속도를 빠르게 진행해주고 만약에 이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관이 그럴 경우에 개입을 해서 뭐 통합적으로 시행을 해주겠다 이제 그런 게 뼈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애초에 처음 나왔을 때는 신통기획이 추진 좋지만 뭐 층고 제한 완화라든지 뭐 용적률 인센티브 이제 그런 것이 좀 불명확해서 좀 회의적인 시선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사실 신통기획 자체는 인허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획기적으로 단축시켜주겠다가 핵심 포인트고요. 우리가 공공재개발처럼 뭐 용적률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각종 지원책들이라든지 뭐 이제 국가에서 뭐 이제 비용들을 갖다 보조해 준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없어요. 뭐 그렇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야 공공재개발은 저런 게 있는데 왜 민간 신통기획에서는 그런 게 없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민간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민간 재개발 재건축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다 나와요. 그냥 인허가만 지금 관에서 발목만 안 잡아도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다들 추진하고 싶어 하는데 추진을 못하게 막고 있다 보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더 주면 당연히 좋아지겠지만 인센티브를 안 준다 하더라도 그냥 인허가만 좀 빨리 시켜줘. 좀 우리 재개발 재건축 할 수 있도록 허가만 좀 해줘. 이 부분만 잘 풀어줘도 알아서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뭐 어떻게 따지면 이게 더 긍정적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누군가는 뭐 좀 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인센티브가 더 있으면 좋겠지만 뭐 사실 우리가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에서 좀 주도적으로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비용도 투입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이제 LH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근데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는 굳이 그렇게 국가의 비용이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좀 지원은 오히려 약간 조금 서포트만 해주는 거죠. 인허가만 해주는 거는 원래 관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이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겠다. 이런 부분만 해결해 준다 하더라도 뭐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진행하는 데는 뭐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죠. 네, 그럼 이제 어디가 지정이 됐고 어느 곳이 지정되지 않았나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살펴보니까 서초구에서는 애초에 신통기획을 신청한 곳이 없다고 들었고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지금 후보지 발표된 것을 보니까요. 중구, 광진구, 강남구는 후보지로 등록된 곳이 없습니다. 이게 좀 배경은 좀 무엇일까요? 서울 시내에서 21개 구역이 신통기획 후보지로 지정이 됐는데 여기서도 면면을 보게 되면 창신숭인 같은 경우만 워낙 상징적이니까 들어갔지 그 외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여기가 지정될 거다라고 말이 많았었던 정말 메머드급 지역들은 다 빠져나갔어요. 대표적으로 용산에서도 한남 1구역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한남 1구역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한남 뉴타운에 따른 조합설립 민간한 재개발 지역들은 투자 금액만 22억, 23억, 24억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한남 1구역 와 하면서 막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뭐 강남에서도 대표적으로 말이 많았었던 데가 대청마을이었잖아요. 대청마을 지정이 됐다라고 하면 막 기자들이 다 가가지고 여기가 이제 아파트가 됩니다 하면 난리가 나겠죠. 그렇게 돼버리면 시장님 입장에서는 뭔가 발표를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큰 데들을 지정해버리면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다. 여기서도 정치적인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일단은 움직이긴 움직이지만 나머지 애들은 사실 그 다음에 공모를 하게 되면 그때를 좀 기대해 보는 게 맞고 네, 이번 신통기획 발표를 두고 재개발 황금기가 다시 도래했다는 관측마저 있더라고요. 근데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핵심 재개발 지역은 빠졌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신통기획 어떻게 보면 김이 빠진 거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일단은 상징성 그리고 방향성 그리고 일단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 말을 해드리고 싶고요.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지들은 빠졌다라는 표현은 해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신통기획 공모는 내년에도 있을 거고요. 내후년에도 될 거예요. 물론 시장님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방향성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신통기획뿐만 아니라 지금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도
이제 신통기획 발표가 28일에 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12월 30일에 2차 후보지 공모도 출발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미 1차로 5, 6 부동산 대책 공공재개발도 지정이 쭉 되었었고 2사 부동산 대책의 공공재개발 지역들도 막 쭉 지정이 됐었었죠. 그러니까 이제 재개발의 방향성을 쭉 가고 있는데 여기에 민간 재개발의 시대를 연 게 신통기획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가장 핵심적으로 알 수 있는 후보지가 있는데 바로 어디냐면 창신숭인 뉴타운입니다. 이 창신숭인 뉴타운이 정말 상징적인 곳인데 이거를 인지하고서 실제로 이번에 21개 구역을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맨 첫 번째에 적혀져 있는 게 창신숭인 뉴타운이에요. 뭔가 서울시에서도 이게 의미성, 상징성을 인지하고서 맨 첫 번째 줄에 넣은 건지 우연일지는 제가 그 뜻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징성은 정말 높다라고 말하는 부분 중 하나가 창신숭인 뉴타운 하면 3차 뉴타운으로 갖다 지정이 되었었는데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 시절에 뉴타운 출구 전략을 시행했었잖아요. 있었던 재개발 지역들도 해제를 했었는데 그 뉴타운 해제 1호 사업지가 바로 창신숭인 뉴타운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이 바로 무엇이었냐? 도시재생이지 않았습니까? 도시재생 1호 사업지도 창신숭인 뉴타운이었고요. 그런데 이 도시재생의 맹점들이 기간이 지나고 보니까 나타난 거죠. 그 창신숭인 뉴타운에 1,000억 넘게 썼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주민들은 도시재생 의미 없다. 우스갯소리로 벽 하나 좀 칠해주는 거지. 근본적인 인프라가 개선된 게 없다라고 하면서 도시재생 해제해주세요라고 시에다가 민원을 넣어가지고 실제로 해지도 됐고요. 창신숭인 뉴타운이 제일 상징적인 거는 말했었던 거다. 1호, 1호, 1호다. 네, 어떻게 보면 이번 발표가 서울시가 앞으로 재개발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 어떤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조치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반응도 뜨거운 것 같습니다. 신통기획 후보지를 발표하고 동시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 등 규제책도 같이 발표를 했는데요. 보니까 이런 제안들이 제가 알기로는 5일 뒤 효력을 발휘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며칠 동안 굉장히 후보지로 발표된 곳에 투자 문의가 굉장히 잇따랐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현장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난리도 아니었다. 네, 정말 이런 말하면 뭐하지만 진짜 문의가 폭주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현장으로 다 찾아가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본격적으로 지정된 시점이 2022년도 1월 2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월 1일까지 우리가 그냥 일요일이 아니라 1월 1일은 또 새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막 부동산에서는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부분이 사실 어떻게 따지면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행보랑도 직결된다라고도 생각할 수는 있어요. 말했던 것처럼 약간 조금 핵심 지역들은 빠졌다라고는 말해드렸지만 그래도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워낙 어마어마한 이벤트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격대들이 막 올라갈 거는 뻔히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정식적으로 지정되기 전에 움직이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이후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뚫을 수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애초에 거래 자체가 제한되기 때문에 일단은 표면적으로 막 집값이 막 올라갔다, 빌라 지역이 막 3억, 4억 뛰었다 이런 뉴스가 나오지 못하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바로 묶어버렸다는 것도 약간 현 시장님의 움직임이랑도 약간 일맥상통한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실소유자만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무주택자만 살 수가 있는 거고요. 단순히 무주택자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해당 지역에 실거주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여기서 말하는 실거주는 2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도자 역시도 여기 세입자가 있다라고 하면 매도를 못 하겠죠. 실거주를 가능할 수 있도록 공실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집주인이 실제 거주 중인 매물만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거래 자체가 제약이 되는 거고 여기서 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무주택자가 실수요 느낌으로 들어가는 거를까지 이게 막는 거는 어떻게 따지면 과도한 권리 침해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 시장님 입장에서도 이 정도 하면서 움직이는 거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움직여지는 게 이제 규제책에 대한 첫 번째. 그 다음으로는 뭐 기자님이 얘기드렸던 것처럼 뭐 건축 허가에 대한 내용들도 나타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권리 산정 기준에 대한 부분들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게 이제 서울특별시 신조례로 움직이게 되면 입주권이 나오는 기준들이 쭉 정의가 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도로라든지 상가라든지 무허가라든지 이런 특수물건들 같은 경우는 대단히 복잡해요.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일반적인 주택 같은 경우는 이 어지간해서는 입주권이 다 나옵니다. 다만 조심해야 되는 주택 유형이 있으니 바로 신축 빌라인데, 이 신축 빌라에 대한 기준일을 나누는 게 바로 권리 산정 기준일이에요.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 신통기획 같은 경우는 2021년도 9월 23일이거든요. 그 전까지 다 등기를 쳐야지만 입주권이 온전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지어진 빌라 같은 경우는 입주권이 안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주의하실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각가지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쭉 해놨다는 사실들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정리해드리고 싶네요. 네, 재건축 예정지에서도 신통계획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신통계획은 재개발 중심의 정책으로 현 단계에서는 일깨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예정지가 신통계획에 관심을 갖는 이유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유의할 사항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신통기획 자체는 재개발로 먼저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재개발 지역들의 호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제 재건축도 신통기획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그래서 많은 재건축 지역들이 신통기획 참여 신청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기가 정말 높거든요. 근데 이 신통기획 자체는 저는 참여해서 손해볼 거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허가 빠르게 해주겠다는데 싫어할 조합이 어딨나요?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게 재개발 신통기획과 재건축 신통기획은 약간의 온도차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일단 규제 때문인데요. 이게 서울시장님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키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은 정비구역 지정 자체가 돼야 재개발은 출발할 수가 있는데, 재건축은 서울시장님이 아무리 규제를 풀어주려고 한다 하더라도 시장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항들이 존재하거든요. 일단 대표적으로는 안전진단을 들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이 1차 안전진단 다 통과하지만 2차 안전진단에서 줄줄이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1차 안전진단은 민간업체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2차 안전진단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무조건 딱 2개 기관밖에 없도록 했습니다. 바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랑 국토안전관리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두 군데에서는 아무래도 좀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죠. 뭐 물론 아니라고는 말하지만 일단 2차 안전진단만 갔다라고 하면 줄줄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1차랑 2차랑 똑같은 요건으로 가는데 왜 1차는 통과하고 2차는 떨어지냐 하면서 막 말들이 많은데, 그런데 1차는 민간이고, 그러니까 약간 조금 수주라는 표현을 하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일단은 돈을 받아서 용역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 해당 연구원 같은 경우는 조금 이거를 갖다가 막 풀어주면 정부의 정책 기조랑은 또 안 맞죠 라는 합리적인 의심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원이라든가 이 연구원에서도 솔직히 할 말은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통과시켜 주려고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 안전진단 요건 자체를 너무 타이트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이게 건축에 대한 부분들, 이런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을 50%로 늘려놨다 보니까 이 구조 안정성이 비율이 50%야. 그러니까 그냥 솔직히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너네 뭐 주차장이 힘들어? 뭐 논물 나와? 이거는 무너지는 거랑 상관이 없어 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진짜 쓰러지기 일보 직전 아닌 이상은 사실 다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태릉우성이 노원구에서 가장 오래된 제 아파트, 태릉우성이 2차 안전진단에 떨어졌을 때 다들 충격받았었던 게 노원구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거든요. 여기도 2차 안전진단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면 나머지 지역들은 신청 하나 만하다 라는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다들 2차 안전진단 신청도 안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완화하려고 하면 일단은 법이 개정되든가 혹은 이 안전진단 기준 가중치를 갖다가 좀 변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일단 넘어야 될 첫 번째 산. 근데 이 안전진단이 통과된 곳들은 그건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이제 두 번째 산이 있죠. 바로 무엇이냐면,
재건축 초과이권 수재입니다. 지금 강남권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대부분 관리 처분인가 전후에서 멈춰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 재건축 초과이권 수재가 워낙 말도 안 되는 법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헌 아니냐라는 말들도 정말 많았었고, 사실 이건 재건축하지 말라라는 징벌적인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해결을 해줘야지 움직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기까지는 솔직히 다음 대선 결과를 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일단은 여야의 공감대가 있기 전까지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재건축 신통 계획은 일단은 호재로서 접근을 하지만, 이걸 너무 맹신하면서 재개발처럼 우리가 10년 안에 입주할 수 있다, 8년 안에 입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괴리감이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고 싶네요. 네, 그럼 결국에는 역시 현 단계에서는 신통계획 핵심은 재개발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굉장히 여러 곳이 후보지로 발표됐는데, 소장님이 보시기에 그 중에서도 좀 눈여겨볼 지역은 어느 곳인가요? 이번에 지정된 곳들에서는 일단 대표적인 창신승인을 눈여겨볼 수 있겠죠. 창신승인 자체가 뭐 위치가 워낙 좋아요. 위치가 워낙 좋고, 그리고 좀 상징성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에서도 맨 위쪽에 있었다는 얘기 있잖아요. 이거를 진짜 위를 두면서 맨 위에다가 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좀 더 지정을 갖다가 빨리빨리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주민들의 열망들도 정말 높습니다. 우리가 약간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정비구역 지정이 됐다 해서 끝이 아니에요. 실제로 조합설립 인가까지 75% 동의를 달성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뭐 뉴타운들도 1차, 2차, 3차 지정했지만, 여기 실제로 조합설립 인가까지 10년, 15년, 20년 걸린 구역들도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 같은 경우는 스터디가 많이 돼 있다라고 저는 표현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그냥 산전수전을 다 겪은 거죠. 뉴타운 지정됐었다가 뉴타운 해제 주세에서 해제까지 했다가 도시재생 갔더니 도시재생도 별거 없다. 결국은 재개발밖에 없다라는 거를 주민들이 인지하고서, 애초에 신통계획 자체가 주민들의 동의율 최소 30% 이상을 모아야지 신청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동의율 자체도 금방금방 모일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조금 주목해 보면 좋을 게 아무래도 용산이라고 할 수 있죠. 용산의 창신동이 이번에 지정이 되었는데, 이 창신동 위치도 워낙 좋다 보니까 창신동에 이번에 지정된 구역 좀 예의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도 약간 퍼즐이 빠졌었던 데들이 다시 끼워 맞춰진 데들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송파구에 마천 5구역이 지정이 됐거든요. 이 마천 5구역 같은 경우는 역시 거여 마천 뉴타운이 쭉 지정이 됐었지만, 빠지고 진행되고 하는 반쪽짜리 뉴타운이 되고 있었는데, 여기서 비교육 최근에 정비구역이 지정된 곳들, 조합설립 인가가 난 곳들, 그리고 해제 지역인 줄 알았더니 이번에 신통기획에 선정되면서 신통기획이 지정이 되면서 이 부분은 마천 5구역뿐만 아니라 거여 마천 뉴타운 전체적인 호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반쪽짜리 뉴타운이 이번에 제대로 추진이 된다라는 의미로 움직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천 5구역도 주목해보면 좋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